안녕하세요, 옴씨입니다. 오늘은 중고신입 지원자분들을 위한 두 번째 영상 준비해 왔습니다. 중고신입 경력기간을 과연 얼만큼 가져가야 효율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가지고 왔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끔 적정한 기간 선정하시고 설정하시고 최대한 기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적당한 중고신입 기간 과연 얼마인가? 자, 결론부터 보자면 근무 경험이 없어도 합격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차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생신입도 충분히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경력이 있다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근무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들 수가 있는 거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해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갖는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의 기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짧게 근무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실무 이해, 업무 경험, 조직 이해를 충분히 갖췄다고 한다면 반년을 다니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이나 업무 경험을 자소서나 면접에서 잘 녹여냄으로써 최종 합격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지금 중고를 거쳐서 신입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몇 개월을 근무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중고로 근무했던 경험 자체가 이미 충분히 있어가지고 각 기간별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원자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중고를 고려하시는 분, 중고이신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그 기간별로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 저는 5구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자, 6개월, 그리고 1년, 2년, 3년인데요. 각각의 사이별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6개월 이내입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 자체가 내가 원하는 곳에 최종 합격이라고 했을 때 이 중고를 쌓는 목적 자체도 그 발판으로서 쌓는 것이지 경험 자체를 굉장히 기간을 늘려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의 경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녹여내서 어필할 수 있고요. 자, 이전의 경험이나 스펙 자체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6개월로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뭐 6개월 이상의 경험, 1년 정도를 채우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6개월 이내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에 이제 임한다고 했을 때 약간의 좀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다녀보지도 않고 너가 섣부르게 회사를 퇴사하고 그리고 이직을 지금 결심한 건 아니냐. 그런 조직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회사에서도 또 다시 반복되어서 또 다른 이탈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대처하고 돌파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따로 나중에 영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년 내외, 거의 1년에 가까운 이제 경험을 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건과 핑계 모두 완벽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는 회사에서 로열티를 갖고 좀 이제 성실하게 근무 경험도 했고, 자,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였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쌓은 경험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스토리 라인을 짜게 되면 가장 좀 이제 적합한 기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과거의 스펙이나 정량적인 경험이 부족했다고 하시더라도 1년 정도의 근무 경험이라면 그 과거에 공백이나 부족했던 경험들 커버하기에 충분하십니다. 전혀 쫄지 않고 면접에 임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무경험자로 살아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채우고 나서 딱 1년을 채우는 시점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1년을 채우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하시고 이직에 성공하신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면접에 가셔서도 핑계를 대기가 좋은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2년 내외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고, 2년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1년 더 오랜 근무 경험을 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실무도 맡았을 거고 기획 업무도 했을 거고 조직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나씩 맡아가면서 더 난이도 높은 업무를 수행한 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신입 채용에 있어서 경력과 굉장히 뛰어난 업무 실력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신입이라는 이 포지션 자체가 맞는 업무 내용이나 역할 자체가
경력에 비해서 다소 업무 난이도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이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2년 내외의 경험은 뽑는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경력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셨을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당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2년이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도 있을 텐데, 이 지원자가 중고 신입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제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들과 잘 어울려서 지내낼 수 있을까,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그런 조직 융화나 융합 차원에서의 고민을 뽑으시는 분들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 실력이나 역량은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을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납득은 하시겠지만, 너무 과도한 경력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왜 진작에 이직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거나 좀 이제 공격을 당하실 수도 있어서 2년까지 경력을 굳이 쌓고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미 2년 가까운 경력을 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내용은 아니겠죠. 왜냐면 어차피 기간이 길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탈출을 하시면 되니까요. 실제로 삼성전자 그 설비 직군이나 이제 공대 이 기술 직군으로 그 중소기업에서 2년 10개월 가까이 근무하신 케이스, 그리고 최근에도 뭐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1년 이렇게 연속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합격하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뭐 2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내외, 어차피 2년 이후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뽑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당연히 3년 동안이나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업무 스킬이나 조직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빠르게 조직에 적응시킬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옮기면서 우리 회사의 시스템과 조직 분위기가 잘 융화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신입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경력자가 아니라 신입으로 지원하는 건데 경력자의 대우를 받고자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자신의 성과나 성취를 자랑하고 본인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원자들은 더욱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경력 기간이 길어진 지원자들일수록 그런 사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3년까지는 이 중고 신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3년까지 경력을 쌓는 거는 굳이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년 이상인데요. 사실상 3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경력 이직을 준비할 연차입니다. 실제로 이제 SKT 같은 경우에도 주니어 탤런트라는 별도의 이제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놓고 중고 신입을 뽑는 전형입니다. 실제로 중고 신입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뽑긴 뽑는 건데, 자, 3년 미만의 경력자의 케이스는 뽑지 않겠다라고 그런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년이 넘어가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이 좀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하시고, 중고 신입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 하지만 3년 가까이 경력이 되시는 분들 빨리 준비하고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소나 중견 기업으로 취업한 다음에 거기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이직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시스템도 다르고 굴러가는 방식도 다르고 사업 모델도 다릅니다. 체계도 다릅니다. 쓰는 프로그램도 다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신입으로 뽑아서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경력으로서 바로 포지션에 들어오자마자 그 포지션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를 바로 적응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중소중견에서의 어떤 부족한 시스템이나 체계 속에서 업무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대기업의 체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막상 채용 시장에 나와보면, 경력 이직 시장에 나와보면 실제로 그런 대기업군 그리고 비슷한 체급의 기업에서 이직을 고려하는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 회사의 지원자들은 거의 서류에서조차도 서류의 허들을 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소중견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 나는 대기업군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애초에 전략 자체를 다시 짜보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 중고 신입의 기간, 길게 갈수록 불리하고 짧을수록 효율적이다라고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력이 있어야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신입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 목적이고 여러분들이 뭔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목적만 달성이 됐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3개월도 가능하고 6개월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별 장단점,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에는 그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미진하다고 오해받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조직 자체에 적응을 제대로 끝까지 하지 못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뿐이지,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면 기간이 짧아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년을 초과하는 경험은 되도록이면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굳이 중고 신입을 고려한다면 2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기간은 길어질수록 더욱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면접에서 그런 진실성, 그리고 내가 새로운 조직에 빠르게 융화되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만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중고 신입 전략들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옴스잡스 오픈 카톡방 그리고 취업 스터디 프로그램 등등은 영상에 자세한 설명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